안녕하세요. 대신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키 보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신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컨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대시와 암호화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서울시가 S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밝혀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SNS를 아직 팔로우하고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저희 페이스북, 트위터,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가장 실시간의 뉴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소식은 메일침프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에 뒤를 이어 자사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금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 소셜미디어 3사의 암호화폐 광고 금지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들 뒤를 이어서 이메일 대량 발송 업체인 메일침프 역시 자사 플랫폼을 통한 암호화폐 광고 전송을 금지하게 된 셈입니다. 메일침프는 사기, 피싱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 관행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모든 암호화폐 관련 정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발신자가 암호화폐 생산, 판매, 거래, 저장 및 마케팅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메일침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언론이나 출판사에 의한 암호화폐 논의는 계속해서 허용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채택의 확산을 위해서 관련 기사를 작성하거나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의적인 마케팅과 유익한 마케팅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결국 메일침프는 이러한 기준의 모호함을 이용해서 악의적이지 않은 계정 역시 금지시킬 수 있는 구실을 갖게 된 셈입니다. 또한 메일침프 이메일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구독형 이메일이고 또 법에 따라 구독 취소 기능을 갖추어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메일침프는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메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죠. 암호화폐 광고는 물론 사기나 피싱 등 악의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로 모든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 스포츠 네트워크인 NBCSN이 1시간짜리 분량의 TV 프로그램인 스타트 유어 엔진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2017년 항공기 레이스 내셔널 챔피언십을 방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레이스는 스콧 펜스워스와 그의 에어로 스포츠 팀이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항공기에는 대시라고 크게 쓰여져 있어 경기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TV를 통해 경기를 관람한 많은 시청자에게도 대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에어로 스포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라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인터넷 시대가 오기 전에는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이 직접 비행기를 운용해서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 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되면서 마케팅과 홍보 역시 이러한 틈새 시장을 겨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덱시 역시 이러한 다소 대중적이지 않은 스포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또 새로운 잠재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서울시가 자체 암호화폐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S코인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자체 암호화폐를 개발해서 공공복지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계약자와의 계약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박 시장은 서울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도시 중 하나라며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관해서 연구하고 투자하는 것은 이러한 도시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이번 6월에 서울시장 재선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있기도 합니다. 아직 S코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규칙과 규제를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경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서울의 블록체인 마스터 플랜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 혹은 국가의 주도로 암호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은 비단 서울만의 일은 아닙니다. 두바이의 M캐시는 해당 토큰을 두바이의 공적 혹은 사적 채무에 대한 합법적 입찰자로 사용하고 또 캘리포니아의 경우 버클리의 경우에 지방채의 암호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었던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및 마샬 군도의 자체 암호화폐 등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합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정부가 암호화폐의 장점을 인식하고 시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더욱 관대한 정책 구조를 만들고 이러한 바탕에서 암호화폐가 더욱 번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정부 관료가 암호화폐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경제를 독점하기 위해 주정부 암호화폐만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므로써 암호화폐의 채택과 이로 인한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죠. 서울시의 자체 암호화폐 S코인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든지 일단은 관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구글이 암호화폐 채굴을 지원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2월까지 크롬에 존재하는 모든 관련 확장 프로그램을 삭제한다는 뉴스입니다. 이러한 발표가 있기 전에 구글이 취하던 입장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한 암호화폐 채굴이 해당 확장 프로그램의 단일 목적 범위 내에 있고 사용자가 채굴 행위에 관해 충분히 숙지하는 경우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그러나 구글은 채굴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의 90%가 이러한 정책을 따르지 않아서 이번 조치를 강구하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세이프 브라우저의 같은 경우에는 이 확장 프로그램의 경우 브라우징 보호를 주 기능으로 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악의적으로 14만 명의 사용자에게 어떠한 사전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모네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부 나쁜 행위자들로 인해서 모든 암호화폐 채굴 및 사업자, 개발자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잃게 되었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사용해야 하는 컴퓨터 파워를 사용해서 코인을 채굴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것이죠. 이에 관해 살롱닷컴의 살롱과 같은 사업자는 광고 차동기로 인해 광고를 표시 못하는 경우에 암호화폐 채굴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이트에 이런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많은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이로써 소비자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오히려 돈을 돌려받으면서 해당 사이트가 작성하는 프리미엄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구글 크롬이 관련 확장 프로그램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대안적인 브라우저 사이의 경쟁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대시 아프리카 팀이 레오파드 축구팀을 지원하면서 이 축구팀에 소속된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시 아프리카 팀의 다양한 활동은 대시뉴스 코리아에서도 꾸준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들이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 가운데는 대시 레오파드 축구팀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스포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및 사회활동 역시 함께 하게 되고 이로써 축구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로써 대시 아프리카는 단순 홍보 활동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의 활동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풀뿌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없이도 사람들이 충분히 편의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 은행 계좌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를 이용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오직 선진국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많은 인구가 은행에 접근할 수 없고 또 자국의 통화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는 경우가 많아 힘들게 일하고도 번 돈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하락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 국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다면 지불을 위한 효과적인 방식이 될 뿐만 아니라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대시 아프리카 팀의 활동은 단순히 대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대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대시 아프리카 팀의 다양한 활동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준비한 대시뉴스 코리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뉴스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잔뜩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스테이 대시.